자, 그래서 일단은 요 단원에서는 명명법을 이렇게 알케인의 국한에서만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좀 처음에 이 명명법 하실 때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번호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 번호 붙이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몇 가지로, 6가지 정도로 쭉 나열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보시다시피 요게 모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다란 사슬, 요거를 모체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번호를 붙일 때 여기서부터 가면 1번, 2번에 메틀기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가면 1번, 2번, 3번에 에틸기가 있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양쪽 말단에서 에틸기든 메틸기든 뭐든 간에 이 모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곁사슬은 어쨌든 양쪽 말단에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말단에서 더 가까운 쪽이 작은 번호예요. 그래서 번호를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붙여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쪽 말단에서 동등한 위치에 여기도 알킬 그룹이고 여기도 알킬 그룹이에요. 단지 이름만 달라요. 그러면 둘 다 우선순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에틸기나 여기에 있는 메틸기가 우선순위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이름만 다르죠. 이럴 때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이름을 비교하시면 돼요. 양쪽 말단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고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진 것들이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걸 작은 번호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메틸기고 요거는 에틸기니까 여기가 작은 번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1, 2, 3번에 메틸기가 있고요. 여기도 1, 2, 3번에 에틸기가 있어요. 방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4번 자리에 또 메틸기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여기서 4번 자리에는 수소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우선순위 동등하고 여기도 에틸기로 우선순위가 동등하지만 알파벳은 여기가 빠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자리에 이건 동등하니까 일단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다음 자리에 여기 수소보다는 얘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이쪽 저쪽에서 번호를 매겨도 여기서부터도 1, 2, 3이고 여기서부터도 1, 2, 3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비교를 다 해봐도 다 똑같단 말이죠. 비교할 게 없으니까 알파벳을 비교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1, 2, 3, 4번에 뭐가 있고요. 여기는 1, 2, 3, 4번에 뭐가 없죠. 그럼 여기 뭐가 붙어있는 치환기가 있는 쪽이 작은 번호란 얘기예요. 뭐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이때 두 번째에 메틀기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에도 메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두 번째 메틀기가 두 개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얘보다는 이쪽이 말단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치환기가 더 많이 붙어 있죠. 여기가 작은 번호를 가진다 그 얘기예요. 여기 뭐 아무리 두 개가 더 있고 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말단에서부터 더 가까운 위치에 더 많은 치환기가 있는 쪽이 작은 번호. 자, 그 다음 여기서는 1, 2, 두 번째 메트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세 번째 메트릭이 있어요. 뭐 심지어 네 번째, 막 다섯 번째도 메트릭이 이렇게 장난하게 많이 붙어 있다 해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단에서 일단 최대한 가까이 있는 치환기가 무조건 작은 번호예요. 여기에 아무리 이렇게 많은 치환기가 붙어 있다 해도 말단에서 좀 얘보다는 멀다면은 무조건 여기는 우선순위가 높게 매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사슬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모체다 잡으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는 더 긴 사슬이 모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지만 여기서부터 가면 1, 2, 3, 4, 5, 6, 7, 8, 9, 10, 11 똑같이 11개죠. 똑같이 11개인데 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잡아드린 요걸 모체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곁사슬이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좀 지우고 갈게요. 모체를 이제 이렇게 잡지 않고요. 모체를 만약에 모체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렸다. 여기도 11개니까. 그러면 곁사슬이 모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모체를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곁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이렇게 분자 구조가 좀 복잡해져 가지고 탄소수가 동등한 사슬이
두 갈래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가장 곁사슬의 개수가 많은 사슬을 모체로 잡는다. 이렇게 지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칙들을. 근데 어쨌든 이 IUPAC 명명법은요,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유튜브에도 다 그 사용법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유니버설 아카데미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실을 보시면은, 아이시스 드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하고 AN2000이라고 하는 명명법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하시게 되면은 혼자서도 구조식을 그려보시고 그 구조의 명명을 맞춰보시고 또 확인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갖고 연습하셔도 명명법은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명명법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마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성질체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정의예요. 분자식은 서로 같지만 어찌됐든 같은 화합물이 아닌 서로 다른 화합물이 바로 이성질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성질체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하는 기준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 이성질체하고 입체 이성질체 둘로 나누게 되고요. 입체 이성질체는 또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용어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는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에 비친 모습인데 같은 물질이 아닌 거. 이거는 이제 5장에서 또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이아스테레오머들은 요거 자체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란 뜻이에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 입체 이성체는 이 용어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부분만 입체 이성체 관계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거울에 비친 모습일 때만 거울상 이성질체. 근데 한 분자 내 한쪽은 거울에 비친 모습인데 나머지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바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래서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하게 되고 기하 이성질체라는 게 또 여기서 등장하죠. 앞쪽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시스, 트랜스 뭐 이런 것들도 이것도 요 기하 이성질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하죠.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여기에 메틀기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메틀기 두 개가 다른 방향에 있는 거랑 이걸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다 포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포개지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포개지질 않죠. 한 부분만 갖고 한 부분은 다르다.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단원 3단원에서는 구조 이성질체 위주로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 구조 이성체는 어쨌든 분자식은 같고요. 어쨌든 구조가 다른 거죠. 한마디로 탄소나 다른 원소들 이런 탄소나 다른 원소들의 결합 순서가 다른 거예요. 분자 내에서 결합되어 있는 순서가 다를 때 이럴 때 바로 구조 이성질체다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 내에 시그마 결합의 위치가 다른 물질들을 전부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입체 이성질체는 모든 결합의 위치는 다 똑같아야 돼요. 단지 입체 공간상의 배열이 다른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탄소 다음에 sp2 있고요. sp2 다음에 sp2 있고요. sp2 다음에 sp3 있어요. 여기도 sp3, sp2, sp2, sp3 결합되어 있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공간상의 배열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성질체들은 구분을 하게 되는데 3단원에서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조 이성질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4단원에서 입체 이성질체를 주로 5단원에서 입체 이성질체를 주로 다루게 될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은 간단한 구조 이성체들 몇 가지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뷰테인의 구조 이성질체 이거부터 보자 얘기해요. 탄소가 일열로 나열되어 있으면 이런 화합물을 보통 그냥 뷰테인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N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 N은
노멀이라는 뜻이에요. 노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뷰테인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뷰테인 구조에서 여기 끝에 있는 이 골격 하나가 빠져나와서 여기로 붙어버리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 화합물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둘 다 어찌됐든 C4의 H10이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노멀 뷰테인, 그 옆에 있는 거를 아이유팩 규정대로, 명명법 배웠으니까 그 규정대로 한다면 탄소가 3개짜리가 모체죠. 그래서 프로페인이 모체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하시면 2 위치에 탄소 하나짜리가 붙어 있으니까 2 메틸 프로페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구조 이성치를 연습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밑에 제가 이렇게 이름까지 다 써드렸죠. 바로 앞에서 배우신 아이유팩 명명법 규정까지 요것들을 아주 간단한 구조들이니까 요것들을 토대로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연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밑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화합물이 구조 이성치 관계이고요. 밑에 있는 거 노멀 펜테인, 그 다음에 2메틸 뷰테인, 그 다음에 2,2 다이메틸 프로페인 이런 식으로 5개짜리 탄소가 있을 때는 3가지의 구조 이성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탄소수가 늘어나면 점점 구조 이성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탄소 6개짜리 C6의 H14인 이런 화합물은 보시다시피 5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 맨 끝에 있는 요 결합선 하나를, 이 결합선 하나를 슉 빼가지고 요 두 번째에다 팍 꽂아버려요. 이렇게 팍 꽂아버리면 이런 구조가 하나 나오겠죠. 분명히 서로 다른 구조죠. 요건 이름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시란 얘기예요. 요것도 이름을 밑에다 작성하시면서 구조까지 보시고요. 이 자리에만 꽂는 게 아니라 요 결합선을 이 가운데다 꽂아 놓으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이것도 명명법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옆에다 꽂아봐야 이걸 뒤집으면 여기랑 똑같은 구조니까 의미 없고요. 이제 여기서 요 탄소 하나를 하나 더 빼서 여기다 또 꽂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같은 자리에다 꽂는 게 아니라 이 결합선 하나를 이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꽂아버리면은 이런 구조도 나오겠죠. 이 5가지가 다 결합 순서가 다 다른, 분자식은 같은데 결합 구조가 다른 구조 이성체 관계다 해서 명명법들까지 다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헵테인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조 이성체 관계에 있는 것들. 그래서 탄소 화합물들은 이런 식으로 구조 이성체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 범위가 대단히 넓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구조 이성질체를 또 역시 설명드린 겁니다.